두 번째 A의 주제, 오늘 밤 바로 TV토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TV토론 바로 오늘 사자토론. 누가 기선제압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토론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 최신 지지율도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여러분들 안방에서 편히 김진 앵커의 친절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론조사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 저희는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가장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추이로 준비했습니다. 데일리한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보시면요. 윤석열 43.5, 이재명 38.1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추이는 이와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대에서 한 자릿대로 7.8%로 하락을 했고 심상정 2.8, 김동연 0.8의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는 상승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두 번째 결과도 준비가 돼 있는데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설 연휴 때 누구 이름이 더 많이 검색됐을까? 이게 뭐 꼭 지지율이랑은 연관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설 연휴 국민들의 관심사를 일정 정도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혹과 관련해서 검색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이 두 양대 포털 사이트의 검색 추이를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검색을 100으로 놨을 때 다른 후보들의 상대적 비율을 수치로 표현한 수치입니다. 함께 보시면 네이버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검색량이 더 많았습니다. 윤석열 검색량을 100으로 봤을 때 그에 대하는 이재명 후보 검색량은 96, 안철수는 한 절반 정도 52, 심상정 후보는 1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이를 한번 보면 이렇게 추이가 좀 모아지는 양상입니다. 네이버 보셨고 다음도 보겠습니다. 카카오 다음 합병했죠? 다음 카카오예요. 그래서 이재명 80, 윤석열 70인데 요 30일 연휴였죠? 30일 때 100과 97로 한번 크로스가 됐던 양상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치솟았다가 빠지는 가운데서 80대 70입니다. 이재명 기자, 포털 사이트 검색량은 좀 생소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량,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거 주목하게 된 계기가 2016년도의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 여론조사에서 모두가 다 힐러리가 트럼프를 이겼다, 이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구글 트렌드에서는 트럼프가 앞섰다. 결국 그 자체가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숨은 표심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때부터 검색량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아니 근데 사람이 검색하는 심리를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기자 실언 그러면 이재명 이렇게 검색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 그 검색한다는 게 반드시 지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많이 독점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보는데 이제 검색량 트렌드가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 네. 조금 전에 봤지만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가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처럼 뉴스를 공급하지 않죠. 뉴스를 따로 보여주지 않죠. 굉장히 중립적인 그냥 검색 창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글 트렌드가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서 알 수 없는 뭐 숨은 표심 같은 걸 읽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장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어떤 보수적 이용자들도 많은 것 같고 다음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이용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트렌드를 봐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숨은 표심 읽는 게 우리랑 참 어려운 거죠. 어렵네요. 왜냐하면 어려워. 포털 사이트 자체가 약간 진영이 좀 갈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저 트렌드를 보는 게 지금 사실 너무 여론조사가 너무 많고 결과가 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저 포털 사이트의 트렌드가 그 도움을 줄지 약간 의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네. 아니 포털 사이트에도 약간 박정환 시장님 뭐 이념적 성향이 약간 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참 좀 흥미롭네요. 그 네이버와 다음에 댓글을 보면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래요? 보면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 성향, 그다음에 다음은 약간 진보 성향의 이 댓글들이 좀 많이 있는 게 그런 건데. 자, 물론 이거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패널들 개인 의견입니다.
저 지금 그래프에서 사실은 볼 수 있는 게 저런 거 같아요. 지금 30일 날 그 3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검색량이 많이 늘어난 날이 뭐냐면 예, 30일. 양자 토론의 마지막 이 토론이 성사되느냐 아니냐의 실무 협상이 있던 날이에요. 30일이.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올라갔고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여기 이렇게 그날- 불쑥 삼포구리처럼 그렇죠. 불쑥 올라간 그날 30일이. 저 양자 토론이 사실은 오전에 쪼개기 토론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다 망가지고 오후에는 그럼 자료를 갖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다가 이게 끝내는 협상이 안 된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설 연휴 기간에 무언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검색량은 평소 상황으로 뚝 떨어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도 45선, 네이버도 아까 기억보다 한 50선으로 그 평소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검색량이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에 이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이 오히려 양강 후보로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도가 몰려간다라는 트렌드도 또 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